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 전기가 될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명문화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오늘 회담에 총출동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도 주목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간 중계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단과 대립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일대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30분이 지나면 두 정상 간의 첫 상봉이 군사분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소식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잠시 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입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핵 정상회담으로도 불립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만큼 고도화된 상태에서 열려 남북 정상이 해법을 찾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양 정상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개선까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한 회담을 끝내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역사적 장면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비핵화의 수위를 제외하고 초안까지 마무리 지은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큰 방향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남겨놓은 탓에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 담기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인 남북이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에서 만나 회담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또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네,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서 만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평양을 출발했다. 이렇게 약 30분 전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오전 8시 전후로 청와대를 출발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역사적인 오늘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앞 군사분계선에서 약 2시간 30분여 뒤인 9시 30분 이뤄집니다. 오늘 회담 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으면서 남북 정상이 악수를 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후 두 정상은 100m 남짓한 거리를 함께 걸어서 환영식장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이 끝나면 남북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이곳 1층에 마련된 방명록에 김 위원장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을 적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는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소감을 밝힐 수도 있겠죠. 이후 회담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으로 오전 회담을 이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회담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도 준비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전 회담이 끝나고 각자 오찬을 가진 뒤에요. 오후에는 공동 기념 식수를 합니다. 분단을 상징하는 군사 분계선 위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는 겁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주게 됩니다. 네, 공동 식수를 마치고 나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보도다리라는 곳까지 남북 정상이 함께 산책을 하는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네. 보도다리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 감독위가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판문점 습지 위에 만든 다리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산책 후에는요, 오후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후 역사적인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녁에 열리는 환영 만찬과 환송 행사를 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박 기자. 정상회담 진행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합의 내용, 결과, 성과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홍영성 기자도 보도한 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죠. 네. 아시다시피 오늘 비핵화 의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말쯤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도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앞서 선언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원칙적인 합의 정도는 일단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큽니다. 어제 청와대 임종석 위원장이 결국 비핵화의 마지막은 정상들 몫으로 남았다면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북측 입장이 합의문에 명시되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에 대해 직접 서명하는 최초의 합의문이 됩니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보여주는 차원의 선언은 필요하다고 본다. 네, 비핵화 외에도 남북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련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내 병력을 차츰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와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깊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CBS 뉴스 박초롱입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는 불안한 휴전 체제를 끝내고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점 논의됩니다. 종전선언과 군사 공동위 설치 등 다양한 긴장 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 남북군 핵심 지휘부 4명이 참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 분야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현재의 불안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끝내고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협정이 북한과 미국이 대표격인 유엔이 체결한 것이지만 우선 남북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긴장 완화를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도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평화정착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무슨 관리 기구로서 군사 공동위원회 같은 이런 것도 하나 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만. 또 남측이 지난해 제의했던 군사당국 회담 개최 문제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사 분계선 일대의 긴장 완화를 위한 중화기 철수와 최전방 초소인 GP 감축이나 폐쇄, DM 제세,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외에도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평화를 위해 앞선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됐던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공동 어로구역 설정 문제 등이 군사 분야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전 세계의 취재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 시각 현재 메인 프레스센터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인 기자. 네, 저는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이지만 취재진들이 모여 조금 뒤 시작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긴장과 설렘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등록 취재진 수만 2,900여 명인데요.
36개국 360개 언론사에서 취재진을 파견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9시 반부터는 이곳 취재진들이 전 세계로 두 정상의 만남 소식을 긴급 타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가까이서 취재하는 내신과 외신 공동 취재단도 판문점 평화의 집 등에 도착해 취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동 취재단은 두 정상의 만남부터 정상회담 내용까지 제가 있는 이곳 프레스센터 취재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9시 반에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8시를 전후로 청와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새벽 판문점으로 오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고 9시를 전후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후에 생중계되는 남북 정상만의 친교 산책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군사 분계선을 통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남측의 첫 발을 내딛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오전 회담 초반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판문점 동쪽 지역에 있는 분단의 상징인 도보다리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단 둘만 걷는 친교 산책 시간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두 정상이 산책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따라붙지 않을 계획이어서 두 분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수행원도 없는 남북 정상만의 친교 산책 역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두 사람만의 비밀 얘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재팬 패싱 논란에 휩싸인 아베 신조 총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위를 파악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설명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진전된 형태의 비핵화 방법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과 별도로 남북 정상 둘만의 도보 산책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 한때 스트롱맨이라 불렸던 한반도 주변국 정상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셈입니다. 판문점에서 공동취재단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길에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해서 최초의 남북 퍼스트 레이디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 소식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설주 여사가 판문점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더불어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북측 영부인이 됩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와 만나게 되면서 양측 퍼스트레이디 간 첫 회동 또한 성사됩니다. 아직 리 여사의 방남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리 여사가 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리 여사는 최근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며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과 김 위원장의 방중 때는 물론 이번 달 초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도 깜짝 등장하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극적인 효과를 위한 사전 비공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두 영부인이 만날 경우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실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후에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기초작업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이 비핵화에 얼마만큼의 의견 접근을 이루느냐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까지 좌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던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업무에 들어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너 개의 날짜와 5개의 장소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너 개의 날짜와 5개의 장소를 검토 중입니다. 곧 압축될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날짜와 장소 선정은 오늘 남북회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잘 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순순히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의 제거를 동시에 요구할 경우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곳 미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은 분단된 한반도 대결의 현장이자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판문점이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60km, 개성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800m, 남북으로 600m 크기의 땅으로 JSA, 즉 유엔사와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입니다. 1953년 이곳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판문점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간에 걸친 한국 동란의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판문점은 휴전을 낳은 산실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등장한 것이다. 1976년 이곳에서 나무 베기 작업을 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살해한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나무로 귀순하는 오총성을 향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판문점은 늘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도는 대치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판문점은 1971년 첫 남북회담을 시작으로 36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회담이 열린 대화와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게 된 감회가 새롭습니다. 판문점에 있는 건물들은 자유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입니다.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판문점이 민족 분열의 상징이 아닙니까? 이 민족 분열의 상징인 판문각에 다름 아닌 통일각이 세워졌기 때문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그리며 이번 정상회담에 저마다의 희망과 설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미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각자 바람으로 2018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아버님이 북한 그쪽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가자미 식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배워서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체제, 나아가 종전협정이 체결되면 국경을 넘나들 가능성에 북한을 지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신촌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은 러시아 여행을 꿈꿨고 차 타서 유명한 곳이니까 가보고 싶고 러시아도 가보고 싶고 그래요. 블라디보스토크. 30살 청년은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의 로망을 상상했습니다. 기차 타고 베를린을 가야죠. 네, 그 거리 열차가 주는 어떤 로망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평양 관광도 생각해봅니다. 지하철을 되게 깊게 뚫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되게 화려하게 꾸며놨다고 해서 보러 가보고 싶네요.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달라질 저마다의 삶을 꿈꾼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기 헤어스타일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미용실을 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군대 같은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더 젊은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20대 초반에.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서 앞으로 남북 경협 논의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남북 대화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져야 오매불망 지금 2년 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청와대 앞에 모여 판문점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의 기대 또한 큽니다. 철도, 도로를 담당하는 공기업 역시 남북 경협에 대비해 조직을 새롭게 꾸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활성화의 관건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해 없이 남북이 경협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답을 얻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재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내놓으면 남북 경협 논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북 유엔 제재 등의 문제가 성결돼야 남북 경협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오늘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새 역사 창조의 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번 회담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정세 논설을 통해서 남북회담을 민족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날씨 궁금한데요. 기상청에서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파주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일교차는 크겠지만 낮 동안에 대부분 지방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공기질이 괜찮지만 수도권과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비롯해 곳곳으로 낮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는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 전국적으로 5도에서 17도의 분포인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22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23도, 대구 26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자외선 강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 CBS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과 인사말 등 역사적인 순간순간을 판문점을 연결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고향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취재 기자들을 연결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비핵화를 비롯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남북, 북미 관계를 조망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CBS 노컷부인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CBS와 노컷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걸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구병수, 이정주, 김명지, 기술 이용호, 진행 임미연이었습니다. 네. CBS